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제 진짜 가을을 알리는 듯한 가을비가 내리는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일 시장에서 이 ARM IPO가 발표가 된 건데요. 첫날 25%대 상승을 보이면서 나스닥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덕분에 이 간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면서 긴축 부담을 덜어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런 훈풍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양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금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65% 상승하며 2,59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질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시장 안에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했는데요. 1조억 원이 넘는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 매수세 이어갑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오늘은 좀 덜어냅니다. 1,147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시각 기준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0.06%, 0.05% 강보합권 그리면서 8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00선 다시금 안착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네요. 1,80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13억 원, 1,57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반도체 업황에서 조금 집중해 보셔야 할 부분은 이제 이 반도체 바닥이다라는 바닥론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감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더 기대가 되고 이 시점에서 잘 공략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OLED 관련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 새로운 아이폰 15가 발매된 이후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체크되는 부분이 이 OLED 관련주인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종목,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는 ARM이 상장을 했습니다. 9월 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뉴스가 좀 더 빨리 9월 지금 중반에 벌써 상장을 했네요. 어쨌든 상장한다는 이슈는 알았는데 뭐 ARM을 뭐 여러분들이 살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살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ARM 정도가 상장이 되면 뜨거운 핫 감자가 될 거고 이슈가 될 거고 걔네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거다. 이 얘기는 해드렸죠. 어제 공모가를 상회한 가격에서 그러니까 상단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4% 상승을 했고 지금도 시간 외에서 거의 7% 가까이, 6% 원래 아침에도 제가 딱 일어나자 봤을 때에서는 2% 상승이었는데 실시간으로 3% 올라가고 갑자기 4% 올라가고 5% 올라가고 6%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주구장창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에서 뭐 20% 30% 더 올라가겠냐마는 어쨌든 지금 그래도 7%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미국에서도 이 ARM인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삼성의 퀄컴도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설계하는 부분들에서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설계 부분에서도 얘네들을 특허를 쓰고 있고 그래서 칩을 만드는데 애플 칩, 그러니까 모바일 칩 다시 얘기하지만 애플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들 있잖아요. 다 거의 들어가는 칩들. 그래서 과거에서는 M1, 지금 이번에선 뭐 A16, A17, 뭐 A18 이거 다 이제 칩셋 이름들인데 그걸 다 만드는 그 설계도를 다 애플이 담당을 하는. 그래서 퀄컴에도 이 설계도를 갖다 쓰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걸 쓰고 있고요. 이거 많은 다국적 모바일 기업들이 그래서 모바일 쪽에는 얘네들이
그냥 완전 독점이에요. 90년도에 인텔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뭐 AMD, 엔비디아 뭐 명함도 못 내면 이렇죠. 그냥 인텔하면 끝났죠. 90년도에서는. 그런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ARM인데 하여튼간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하여튼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미국도 골고루 다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조금 빠지죠. 죽는 거 아니에요.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완전 초폭등하고 급등 나왔는데 제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예전부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심심할 때문에 그냥 얘기한 게 있어요. 요즘에선 잘 얘기 안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고점을 돌파하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작년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살 거면 주성 엔진을 사고 만다. 하이닉스를 살 거면 주성 엔진을 산다. 이 얘기 자주 했습니다, 작년에. 왜 그랬냐면은 당연히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지만 걔네들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0년도 여기 4,500원, 4,600원 엄청 추천했었어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와서 억울해서 5,000원대 조금 비쌀 때에서도 괜찮다. 이거 바닥이다. 그때서부터 8,000원에도 추천하고 7,000원에도 추천하고 10,000원대도 추천하고 11,000원대도 추천하고 또 8,000원대 추천하고 17,000원까지. 가장 비싸게 추천할 때가 17,000원대고요. 하여튼 싸게 추천할 때는 10,000원 이하에서 엄청나게 자주 추천했던. 그리고 작년에서도 여기 바닥에 했을 때 분명히 방송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하이닉스를 사지 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고 하이닉스 살 거면 주성 엔진을 사라.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앞으로의 반도체의 혁명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뜨겁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대선도 있고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한대잖아요. 그러면 대세 상승장 찾아오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대세 상승 찾아갈 텐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놨죠. 자, 다우존스도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를 돌파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돌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돌파를 해버렸어요. 어제. 오늘. 어제 붙여놓고 어제 모습이 미국 시장입니다. 오늘의 미국 시장이 요거예요. 지금. 어제의 일본. 근데 오늘 일본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돌파하겠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약간 일본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이 좀 따라가는 흐름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따라가는 건 아니고 일본은 미국이 넘어가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다시 역사적인 뭐 33년 만에 34년 만에 고점을 돌파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올 판이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좀만 올라가면은 역사적인 그동안의 미국 시장의 역사적인 또 고점을 돌파한다. 뭐 그 얘기가 나올 판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를 이제 돌파하겠다라고 시도를 하면서 올라갈 텐데 뭘 가지고 땡길 거냐?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모든 이제 테마주들부터 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IT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IT주들 여전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IT는 반도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을 당연히 생각해야죠. 인공지능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AI, 로봇, 그다음에 의료 AI, 제약주 이런 것서부터 해서 지금 그 외에서도 오늘 자동차도 움직이고 방산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보험주들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여요, 하여튼간. 싹 다 움직입니다. 지금 싹 다 잘잘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은 제일 안전한 쪽으로는 제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뭐 많은 얘기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연회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연을 좀 재밌게 풀어볼까 뭐 등등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드라마 대사에서 일단은 그 막내집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 나온 대사에서도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실에 근거한 뭔가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풀어서 뭔가 대본을 썼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서부터 해가지고 뻔하단 말이에요. 대세 상승장은 찾아오는데 언제 어느 모양으로 어떻게 올 건가.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흐름들을 가지고 내일 강연회에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얼마를 간다?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내년에 가는 건 내년에 한 20만 원 정도가 적당한데 20만 원만 가도 80%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80% 올라가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일 강연회를 못 오시는 분들 그게 실시간으로 하지만 녹화 방송이 안 나가요.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단어에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텐데 제가 무턱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집 막내 아래 거기에 얘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폭등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 일단 그것만 얻어가도 굉장한 여러분들이 내년에서 대세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만만한 게 IT 섹터라 그랬고 나머지들도 뭐 다 좋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는 건 10년 뒤 얘기인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20만 원, 30만 원 가는 걸 목표로 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또다시 얘기하지만 하이닉스를 살 거면 지금은 주성엔진은 못 사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주성엔진이. 이거 이때 당시 기준으로 차트 봐봐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이게 지금 200% 올라갔는데 이게 그때 당시 누가 이거 하이닉스 물어봤을 때 얘기일 거예요. 그때 하이닉스 작년에서 여기서 물어볼 때. 그래서 요것도 좋지만 근데 얘는 그때 뭐였어요? 계속 삽질했죠. 3,000% 빠지면서 못 갔어요. 드디어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몇 프로 올랐어요? 얘는 38%. 딱 적당합니다. 그 얘기가 제가 그때 얘기했던 어떤 건 200% 올라가고 어떤 건 왜 30% 올라가느냐. 무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가벼운 건 더 빨리 가는 거고 무거운 건 천천히 가는 거고. 그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올라가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작년에 상담을 했을 때 주성엔진이 훨씬 더 좋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내년에서 하이닉스가 20만 원, 30만 원을 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주성엔지능처럼 200%, 300% 가는 흐름들이 반도체에서 나오든 로봇에서 나오든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냥 제약바이오 말고 인공지능 AI를 접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대감 뭐 이런 식 그래서 뭔가 AI를 접목한 뭔가의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그놈들이 새 시대를 열겠죠. 요 얘기도 재벌집 막내 아들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주식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면 거기에서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내일 한번 쉽게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강연회가 오후 1시에 네, 오후 1시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장은 좋아요. 미국 시장 넘어갈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넘어갈 것 같고 미국 대세 상승장, 일본 대세 상승장, 내년에 금리 인하 폭등장 기대를 해보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실전 말말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의 IPO 발표 워낙 강력했던 상승세였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떠한 낙수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저희가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 종목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정말 생생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오늘도 표적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덕산 네오룩스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어제는 아직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어제 44,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안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고점 돌파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있으면 눈을 뜨고 보면은 보이잖아요. 일본 시장 전고점 돌파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또 33년 만에 34년 만에 또 신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 도달을 할 거고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지금 그때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생각인 것 같고 뭐 아시아 시장, 뭐 중국 시장도 요즘에 폭락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더 양호하고 거기다가 지금 시간외에서 ARM 시간에서 강세거든요. 그러면 계속 미국 시장은 그걸 가지고 IT 섹터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해진다. 흑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이 3분기 흑자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적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흑자면 뭐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적자여도 상관이 없는 게 적자가 이만큼이었던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크로스가 나면서 흑자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마이크론 뭐 늦어도 뭐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고 뭐 내년에서는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내후년 2025년에서도 보면은 아마도 제가 뭐 마이크론 뭐 재무제표를 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재무제표 보면 2025년도가 대부분 다 과거에 영광을 이뤘었던 고점까지 있었던 단기순이익 근처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마이크론도 뭐 미국에서 똑같은 얘기 나오겠죠. 2025년도에 역사적인 단기순이익을 기록을 했다. 반도체가 앞으로 더 먹거리가 될 거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덕산 네오룩스를 보면서 이거는 전고점 돌파가 곧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제 이제 장대 항복 나오고 이제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대 항복 눌림목 패턴으로 해서 갖고 나왔는데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지금 OLED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이폰 15에 삼성하고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걔네들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5 제가 볼 때는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나왔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미국도 판매가 아직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판매가 되면서부터 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판매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아이폰은 안 쓰지만 삼성을 쓰지만 제가 봤을 때서는 이쁘게 잘 만들었고 성능도 잘 나왔고 성능도 뭐 기존보다 뭐 20% 정도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하네요. 뭐 가격은 뭐 동결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싸게 팔리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잘 나와서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릴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OLED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도 바닥 쳤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지금서부터 바닥에서 모아 가야지만 또 이쪽 OLED 섹터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내년에서도 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바닥에서 잘 모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다시 가져 나왔고요. 이따 가격 전략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나 덕산 네오룩스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두산테스나 52,700원의 매수가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6.07%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HPSP 35,600원의 지점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 2%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본 HB테크놀로지 2,910원의 매수가에서 목표가 29.90%까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TSA 45,0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고요. 제주반도체 4,435원의 지점에서 3.72% 목표가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인 로보를 공략해 봤는데요. 6,050원의 매수가에서 12.07%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PSK홀딩스 28,000원의 지점에서 5.71%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다시 한번 제주반도체를 공략했습니다.
했습니다. 4,400원 매수가로 공략을 했는데 3.41% 목표가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를 집중해보기 시작했습니다. 44,000원 지점에서는 매수가 미도달됐지만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58.97%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벌써 금요일 지점까지 달려온 만큼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이번 주 상황이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표적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들 상황을 보면서 AS를 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 특성을 탑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대응하는 방법은 현금화가 최고죠. 물론 올라갈 때에서도 잘 파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뭐 하루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사고 팔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규칙으로 절반 매도, 손실이 나도 절반 매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안 간다 싶으면 종목 매일 주잖아요. 안 간다 싶으면은 뭐 제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장이 좋잖아요, 지금. 장이 좋으면 물론 갖고 있으면 올라가지만 장이 빠질 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뭐 갖고 있으면 올라온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장이 좋아도요, 안 올라온다. 버려도 돼요. 왜? 다른 거 들어가서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그거 갖고 있어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버리고 새로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장이 좋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 버리면 그게 또 달라져요. 장이 안 좋아져 버리게 되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장이 좋아도 대충 안 간다 싶으면 일주일 만에 그냥 정리해서 던져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계속 주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가갖고 매매하는 게 좋은데 그게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무조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면 되지만 나는 욕심이 없다. 99% 파세요. 그럼 1% 상패를 당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99%를 팔았는데 1% 정도야 뭐 상패를 당해도 그렇게 크게 뭐 100만 원 중에 뭐 10만 원 사라진다고 이게 10%죠. 100만 원 중에 10,000원 사라진다고 난리 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AS를 해드리니까 거기에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드렸었던 로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봇주. 자, 로봇주들이 최근 한 2, 3일 전에부터 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 20% 정도 빠졌죠.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을 주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아직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도 그때 무슨 종목이었죠? 뭐 솔트록스가 아니라 한때 4글자짜리 종목이었는데 그거 제가 상담해 드릴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리고 로봇주들이 확실하게 강하게 움직일 때까지 한 2, 3일 정도 기다려다 보면 아마 움직이는 타이밍이 올 거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됐다 싶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면 한번 6.6% 수익 달성 됐잖아요. 절반을 팔았으면 잘한 거고 전량 다 팔았거나 99% 팔았으면 이건 운이 좋은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절반을 팔았으면 다시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면 돼요. 아마 다음 주 중에 바닥을 치고 반등 주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잡주들도 움직이잖아요. 선암 봐봐요. 어제도 뭐 거의 상한가 가듯이 가고 오늘도 급등하는데 근데 이거는 실체도 없는 종목이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또 급락하면 이제 완전 잠수 타면서 초록뱀처럼 될지도 모르니까 초록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초록뱀 미디어 뭐 잠수 타더니 지금은 거래 정지돼서 왜냐하면 선암 기사를 한번 찾아봐봐요. 일단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주식 다 던졌습니다. 회사에 주인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세력들이 다 떠나게 되면 주가 관리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뭐 실적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잘 올라올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려있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실적도 안 돼요, 이거. 실적도 안 되고. 일단 저는 왜 안 좋게 보냐면 대표이사가 다 던졌다라는 종목 치고 살아나는 종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적자죠. 임원들 대표이사 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팔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암은 우리는 초전대트 아니다. 손 뗐어요. 자기네들 손 떼고 우리 다 팔았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잘못 없어요. 그렇죠?
임원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얘기했으니까 고점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맹목적인 뭐 물타기를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나마 뭐 로봇 관련주들 얘네들 실적 안 돼요. 실적 없는데 그나마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더 안전한 쪽은 반도체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PSK 홀딩스인데 이거는 가격이 안 돌아왔으니까 차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강하네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세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 몇 개 더 보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고 가세요. 또 좀만 더 내려오면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거 말고도 뭐 매매해서 먹을 종목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좋긴 좋은데 뭐 매수 가격은 안 들어왔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제주 반도체. 자,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급락보다는 제가 이거 추천할 때 두 번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사실은 성에는 안 차죠. 왜냐면 이것도 내년에는 10,000원을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한 6,000원만 가도 땡큐인 종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 6,000원만 가도 어떻게 해야 되냐. 30%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짭짤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이면서 그리고 모바일 쪽에 저전력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까지 이렇게 섭렵하고 있는 섹터라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1,5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과거에도 한 번 움직이면 잘 갔어요. 한 방에 그냥 막 80%씩 가고 막 2달 만에 석 달 만에 이렇게 갔던 흐름이 있던 종목이라 그럼 얘네들이 갈 때에서는 시장 분위기만 좋으면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본 시장도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대세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절반만 따라가 주면 뭐 6,000원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이 제주 반도체가 일본 시장이었다. 이게 제주 반도체가 일본 시장에 상장이 됐다. 그랬으면 6,000원이 아니고요. 이거 16,000원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냥 폭등해 버려 그냥 종목들이 그냥.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동생의 친구가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다들 웬만한 중형차, 대형차 정도 고급차 정도 살 돈들은 다들 마련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인생을 거기다가 넣은 사람들은 뭐 집 살 정도로 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집 살 정도의 돈을 벌면은 대단한 거잖아. 차 정도만 벌어도 대단한 거고. 근데 뭐 그 친구들이 뭐 월급쟁이들인데 무슨 뭐 목돈을 뭐 10억을 넣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가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진짜 일부만 벌었죠. 일부만 벌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작년에서 올해에서 다들 고생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그런 흐름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닥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저께도 이거를 추천해드리면서 얘기했을 때 뭐 3% 먹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어렵지 않게 3% 달성됐죠? 수익 달성됐잖아요. 저번에도 3.7%인가 3.6%인가 달성이 한 번 됐고 또 됐고 근데 이제는 시장이 이렇게 넘어가면 자 코스피 넘어갔죠? 코스닥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서 그런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코스닥도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애들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절반만 팔고 절반은 남겨놓으세요. 왜냐하면 못해도 5,000원은 가서 팔아야죠.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덕산네오록스는 어제는 미도달렸는데 이따가 또 가격 조작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2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자 주성엔지니어링 사실 최근에서도 이게 넘어가고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추천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사시라고 그냥 눈치만 주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로이 되든 주성엔진이 되든 얘네들이 폭발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반도체에 어쨌든 뭔가의 그 새로운 힘, 원동력이 되면서 바닥에 있는 애들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돌파를 했고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그 외에 뭐 ISC, 이오 테크닉스부터 해서 강한 흐름들이 지금 계속 잡히고 뭐 하이닉스도 뭐 강한 흐름들이 어제서 잡혔고 수급도 좋아요. 그래서 주성엔진이 수급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 이렇게 좋게 움직이는 이 흐름을 봐서는 반도체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주 반도체도 시간이 되면 알아서 5,000원, 6,000원으로 튑니다. 그럼 30% 정도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죠. 얘네들 때문에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거는 이제 언제 추천했던 거냐면 이거 사실 추천한 역사가 많아요. 이것도 한 20번 정도 추천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4년째 걸쳐서 20번 추천한 거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에서는 거의 추천한 적이 없고 요때에서 바닥에 있을 때 엄청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서는 4,500원, 4,600원 추천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와가지고 3월 달에서 가격이 안 들어가고 5월 21일 날 5,820원 여기서 추천한 가격에서 32,000원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449.8%인데 자, 이 수익률이 달성이 되려면 작년에 아무리 싸게 사도 4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요 꼭지점 최바닥에서 여기서 샀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이렇게 된 건데 뭐 더 가겠죠 뭐. 왜냐하면 수급이 좋으니까 기관들이 계속 사면 쟤네들이 멍청이가 아니란 말이죠. 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샀네요. 어쨌든 최근엔 기관들이 샀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금융투자 사고 누구만 안 사냐면 지금 개인들은 못 사요. 뭐 사라고 여러분들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얘네들이 가는 걸 보고 바닥에 있는 이렇게 주성 엔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찾으면 돼요. 힌트는 이거를 오늘 AS를 하면서 이거를 자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코로나 때 터졌을 때 잡았을 때에서 완전 바닥이 나올 거고요. 지금은 그 완전 바닥은 못 잡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종목들 찾으면 제가 최근에 이런 종목들 많이 드렸었죠. 근데 그게 그냥 내일서부터 막 급등하면 참 좋겠지만 참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3개월 걸렸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잡은 자리가 여기인지 지나봐야 하니까.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일 있을 강연에도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은 안 가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막 자책하고 그러죠. 왜 자책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는데 한 3개월만 버티면 내년과 내후년에서 갑자기 반도체 실적들이 좋아졌다 나오고 2025년도 가면 실적이 역대급으로 다 좋아졌다 얘기 나올 수 있고 2026년도에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뭐 금보다 더 귀한 반도체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2027년도에서는 뭐 반도체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장난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처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모르죠. 2030년도 되면 진짜로 로봇들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서 반도체들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신약 AI 접목된 종목들. 일단 뭐 양자 컴퓨터부터 미래 기술들을 다 IT라고 이제 칭하는데 자동차도 IT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반도체가 빠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 PCB, 반도체 이런 부품주들은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건 뭐 최근에서도 추천했었고 이전에도 추천했지만 하나마이크론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눌리죠. 고점에서 개인들을 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 고점에서 따라붙었다가 지금 아마 또 깜짝 놀라고 있을 텐데 바닥에 산 사람들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세였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 5, 6% 빠지고 어제 13% 올라가고 그럼 월요일도 뭐 5%, 7% 빠졌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따라붙지 마세요. 괜히 따라붙었다가 이수페타시스처럼 이렇게 완전히 생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아갈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금 2개월째 마이너스 23% 고생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단타 아니고서는 차라리 안전하게 뭐 제주 반도체처럼 아니면 SF 반도체처럼 심텍처럼 아직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뭐 심텍 같은 경우도 잠깐 보여주면 이거 바닥이죠. 이거 이렇게 떠 있다고 이거 고점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아까 봤었던 그 주성 엔지니어링 위치가 여기잖아요. 약간 떠 있죠. 이렇게 더 올라가요. 여기가 이제 고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마이크론 제가 얘기를 했다지만 시장의 바로미터로만 보시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무럭무럭 더 크게 올라갈 건 맞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종목도 잘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종목으로 저는 오늘 덕산 네오룩스를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떠 있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니까요. 봐봐요. 이거 안전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주성 엔진은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었죠. 이것도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서 하나마이크로도 이렇게 올라간 사람의 신고가를 살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 있을 때.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주겠습니다. 오늘 IT주들이 다행히도 눌려서 지금 가격이 들어오는데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물론 물릴 수 있어요. 물리라고 주는 거예요. 왜 물리라고 주는 거냐? 저 전문가 되게 나빴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쪽으로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이쪽으로 안 떨어지느냐? 저점으로 지금 내려오는 시장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이 지금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고 얘도 지금 고점을 이제 곧 돌파를 할 건데 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11만 주를 담았습니다.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보험하고 얘네들은 조금씩 계속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봐도 기관하고 담고 있었는데 한 달 누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로 돌아선 겁니다.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매도가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차트는 이뻐, 그렇죠? 여기가 돌파만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기관들이 사서 가지고 있고 그럼 돌파가 되고 일로 가겠죠. 그래서 44,500원 지금 가격 뭐 비싸다고 하면은 비싸겠지만 제가 볼 때는 쌉니다. 물론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그냥 이 가격에 물려버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더 내려오면 더 사세요. 어쨌든 기관들이 책임질 거고 거래량 실렸고 돌파하게 되면 그때에서 뭐 4만 원 아니 4만 원에 5만 원 갔을 때에서 그때 또 다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 IT 섹터들 눌릴 때 덕산 네오룩스를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표역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안전한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잡아주신 오늘의 표적 종목 덕산 네오룩스 현재 가격인 44,500원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인데요. 어제부터 초전도체 관련주들 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일부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도 좀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 가격은 1,28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최근에 뭐 초전도체로 엮였다라고는 하지만 인지컨트롤스는 원래서부터 그렇게 엮여 있었던 종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초전도체로 엮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에 대한 물량은 저항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자 노란 톡박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 내일 강연회가 있다 그랬죠. 시장이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어제 막 시장이 분위기 오늘도 뭐 코스피가 고점을 돌파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또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환희를 차고 또 뭐 희망을 얻고 그러다가 좀만 빠져봐요. 뭐 내일 모든 종목들이 3% 5% 다 빠지면 또 다시 또 뭐 시련을 받은 것처럼 뭔가 슬픔에 잠기게 되고 내가 주식을 왜 했나 괜히 주식을 했네 다 던져버리고 다시 그냥 주식을 안 쳐다볼까 아마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들 우리나라 지금 1,0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5천만 명 중에 5분의 1이
주식 투자자예요.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거의 900만 명에서 950만 명은요. 지금 주식을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이제 지금 한탄을 하면서 나 주식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장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타이밍이 되는지, 그리고 타이밍이 되고 나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몰아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몰아치기 뭐 기법했는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벌 수 있고 벌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이제 장이 좋아지는데 여태까지 고생했던 사람들이 지금에서 포기하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강연회를 마련을 했으니까 그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내일 링크 주소 올려드려요. 그럼 글로 들어오면 됩니다. 실시간 참여 못하면 녹화 방송이 안 나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1시에 꼭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다 안내를 다 해드리니까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서요. 자 인지 컨트롤스 매수 가격 1,280원. 뭐 최근 사셨나? 뭐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올라갈 것 같고 다른 초도 선암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얘는 선암하고는 근데 되게 잘 올라간 선암이라서 선암이 되게 부러울 거예요. 그건 작전주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선암이. 자, 인지 컨트롤스 보면 얘는 흑자 전환이죠. 그리고 회사 내용을 봐도 얘는 망할 흐름은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부품주, 수소차 부품, 전기차 부품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전도체로 움직였다고 하지만 선암과는 조금 길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량한데 우량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전은 왜 올라가는 거냐? 돈 많은 그 못된 애들이 개인 투자자의 돈을 털어먹기 위해서 땡겨 올립니다. 그러니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도 거기에 이제 엮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당장 이렇게는 안 갑니다. 왜냐면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횡보하거나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9,000원까지 밀려도 비중이 작으니까 더 사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11,000원, 12,000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또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잘 보내줘야 할까, 다음 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강연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어떻게 강연에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바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44,500원 잡아주셨는데 44,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0.85% 상승하며 2,59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08%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57% 상승하고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5.79% 다소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그 상승세 이어줍니다. 강보합권 0.13% 상승하며 900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까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90만 원 선이 좀 깨지면서 8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6%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에코프로
프로비엠은 0.18% 상승하면서 1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와 LNF 각각 1.47%, 1.48%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금요일 양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모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떤 또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지 특징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움직이는 게 좀 잡히긴 하는데, 일단 통신장비주가 제일 강하고요.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이제 6G 얘기도 나왔고, 근데 그래요. 뭐 해외에서도 뭐 통신장비주들에 대한 뭐 기대감, 우리나라도 당연히 통신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뭐 없지는 않은데, 좀 괘씸하죠. 5G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설치를 하다가 그만해버리고 여러분들한테는 통신요금을 5G 요금을 열심히 가격 옛날에는 한 3만 원, 4만 원만 해도 무한제 요금제 있었거든요. 그렇죠? 4만 원대에서도 무한제 요금제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8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유는 뭐 5G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래갖고 뭐 속도가 빠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갖고 다 그걸 했는데 속도는 아무리 봐도 4G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속도는 더 빠른 건 맞는데 차이는 좀 모르죠. 차이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6G 한다고 얘기 나오니까 많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갸우뚱하죠. 저도 약간 갸우뚱하는데 아니 5G도 안 하고 6G로 간다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6G 갔다가 돈을 열심히 또 투자하는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는 뭐 통신요금 얘들이 뭐 6G 하니까 돈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번에 통신요금 60만 원,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냈더니 또 나중에 가서는 6G 못 하겠다. 우린 주파수 포기하겠다. 뭐 이런 다음에 과징금 한 몇백억 딱 맞고 돈은 몇 조로 벌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우린 7G 가겠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지금 5G가 6G 관련주들이 손은 안 가는데 그래도 미래의 그 자율자동차나 그다음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속도는 빠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통신장비주들 움직이는 거는 그냥 움직이는 걸로만 일단은 손은 안 나가지만 왜냐면 이게 실적들이 안 좋은 애들이 좀 많아서 근데 기대감엔 움직이니까 기대감으로는 그냥 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오늘 같은 날에서 안전하게 IT 섹터들 조정받을 때 싸게 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게 뭐 정확한 지금 흐름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닌데 지금 다 움직여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고 아까 전에 뭐 STX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 에너지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까 통신장비주는 얘기했고 뭐 일부 화장품들도 움직이고 뭐 여기저기 최근에 눌렸던 음들 움직이는데 일단은 순환매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럼 순환매 흐름이 맞다면 IT주들도 또다시 움직일 것이다.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겸비가 되어 있는 망하지 않을 만한 그래서 IT 섹터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강연회가 있으니까 내일 강연에 대해서 그래요. 강연에 대해서 자, 오늘도 그러면 아주 짧게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짧게 게릴라 공개 방송. 강연에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성인지는 하나마이크론 그게 뭐 심심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갈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IT 섹터들 반도체, 인공지능 거기서 파생되는 AI 로봇, AI 뭐 매크로서부터 해갖고 AI로 파생되는 뭐 제약주 뭐 이런 앞으로 서비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AI로 파생되는 서비스주들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서는 그쪽으로 그리고 AI에 파생되는 게임주들 지금 게임주들 저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또 AI가 이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그거 접목돼 있는 또 게임주들도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내년에 또 크게 확장이 될 IT 섹터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는 짧게 IT주들 지금 눌리고 있는데 점검하는 시간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위험한 게 없는데 조금 빠진다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잠시 뒤에 공개 방송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내일 또 특별한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1577-1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 강연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 강연에 더 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은 물론이고 내일 강연에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전고점 돌파 시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우리 시장에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 잡아주셨는데 매수가 44,500원으로 최대한 저점 매수 공략, 안전한 대응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